동일 아이디어 하루 1분 생각하기를 실천하는 선가이버입니다. 우주 매일 1분. 우주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적색 편의를 측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적색 편의는 멀리 떠 있는 은하들이 빛을 우주 팽창으로 인해 장파장 영역으로 이끌려오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그 은하들이 지구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우리는 천문학적 단위로 측정된 초신성 폭발의 밝기를 통해 우주의 크기를 추정합니다. 이 방법은 표준 촛불이라고 불리는데 먼 우주 안에서 발견된 초신성을 기준으로 우주의 팽창 속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허블 상수로 우주의 팽창 속도를 설명하는 상수로 이 값을 통해 우주가 얼마나 빠르게 팽창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값은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되며 이를 통해 우주의 크기와 팽창률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우주의 끝이 930억 광년이라고 합니다. 빅뱅 이후 138억 년이 흘렀으니 점에서 시작한 폭발 후 양쪽으로 확장되어서 276억 광년이 되어야 하지만 그보다 3.3배 크기의 우주 크기를 말합니다. 스티븐 호킹은 우주에는 경계도 가장자리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호킹은 우주는 자유롭고 무한하게 확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평행 우주론과 같은 다양한 이론들을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빅뱅은 빛의 속도로 커지는 우주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확장되면서 그 내부 밀도는 줄어들기 때문에 은하 간의 충돌의 기회는 줄어들게 되고 시간이 흐름으로 해서 근처에 어떠한 은하도 없어서 새로운 가스의 유입이 없기에 빅뱅은 조용히 죽음을 맞이하는 우주입니다. 우주의 끝이 없다는 스티븐 호킹의 말에는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빛의 속도로 무한히 커지는 우주보다는 끝이 없는 우주가 더 와닿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더 좋은 망원경이 만들어져서 138억 년 이전의 빛을 발견한다면 몰라도 현재의 망원경은 138억 년의 빛을 끝으로 어디에도 빛을 찾을 수 없습니다. 현재 모래 하나의 크기를 확대한 밤하늘에 수천 개의 은하가 펼쳐졌습니다. 모래 하나의 공간을 더 확대해서 먼지 하나 크기로 본다면 과연 어떤 우주가 펼쳐질까요? 은하와 은하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공간도 많은 시간을 들이면 어떤 모습이 펼쳐질까요? 허블 딥필드의 연장선으로 지구의 중력에 움직이는 위성이 아니라 심우주 밖으로 보내서 한 곳에 정착한 우주 망원경은 아무런 방해 없이 한 곳을 24시간 집중해서 측정이 가능해집니다. 이 기술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체 수리와 인간 수준의 지능을 가진 AI가 필요합니다. 이때가 되면 24시간 한 곳을 오랫동안 응시해서 빛을 모으면 다른 세상이 펼쳐지지 않을까요? 경험해보지 않았기에 아직 모릅니다. 은하가 138억 년 전에 태어났다면 초기의 은하가 아니라 초기에 거의 대부분 수소로 이루어진 초기의 별이 측정되어야 하지만 측정이 안 되고 있죠. 현재는 빅뱅 후 몇억 년 정도 지난 은하만 관측되고 있습니다. 24시간 한 곳을 몇 달간 관측하면 새로운 발견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현재 인류는 빛의 속도로 하루거리가 좀 안 되는 곳에 있는 보이저 1호가 가장 멀리 간 우주선입니다. 그것도 40년을 달려서 빛의 속도 하루가 안 된 거리를 간 것입니다. 현재 속도는 시간당 6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이동 중입니다. 초로 바꾸면 초당 16.6km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판문점에서 땅끝마을까지 40km가 좀 넘었으니 남한을 2.4초 만에 지나칠 속도입니다. 지구에서는 그 무엇과도 비교가 안 되는 속도지만 빛의 속도로 보면 40년을 달려서 22시간 거리를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별이 알파 센타우리 4.3광년 거리에 있죠. 이 속도로 알파 센타우리에 간다면 40년을 하루로 잡고 간략하게 계산하면 62,780년이 걸리네요. 가장 가까운 별을 가는데 이 정도이죠. 왜 보이저 1호의 속도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연료 문제입니다. 전기 생산은 원자력 전지를 이용해서 현재 반갑기 때문에 많은 활동은 못하지만 그래도 기능 사용을 줄여서 전력 사용을 최소화하면 되지만 우주선을 가속할 수 있는 연료는 몇 번의 스윙바이 시간을 맞추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사용했기에 더 이상의 에너지는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관측할 목표도 없기 때문에 위치를 이동할 이유도 없죠. 느리지만 점진적으로 속도를 더할 수 있다면 좀 더 빠른 우주 개발이 가능할 것입니다. 연료로 증가시키는 것은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내일은 빛의 속도에 근접할 수 있는 우주 기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매일 동일 아이디어 1분 생각하기를 실천하고 전파하는 선가이버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